야, 우리 학생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1987년 우리 한국에서 자 무슨 민주항쟁 6월 무슨 항쟁 배웠어요? 민주항쟁 배웠죠. 결국 누가 항복해요? 노태우가 항복해서 6.29 선언을 하죠. 그런 다음에 바로 헌법이 봐봐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는 간선제가 폐지되고 대통령 무슨 제가 돼요? 직선제가 되고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 돼요? 5년이 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무슨 제? 단임제가 되면서 여러분 이때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무슨화가 돼요? 민주화가 되죠. 그래서 87년에 만들어진 요 직선제 5년 단임제가 여러분 now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 현재 대통령께서도 직선제 5년 단임 그 전년도 직선제 5년 단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짧게 해보자. 1960년 누구야? 이승만 씨가 3월 15일 날 대통령 무슨 선거를 해요? 부정선거 했더니 어떻게 해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죠. 이승만 씨가 뭐예요? 하야하죠. 됐고 그 다음에 1979년 박정희 씨가 돌아가자마자 12.12 사태로 여러분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가 권력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전국의 계엄령 확대해서 자기네가 권력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 1980년 전라도 광주에서 여러분 5.18 무슨화 운동이 터져요. 민주화 운동이 터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4.19는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해서 이승만 쫓겨나고 이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안타깝게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해요? 신군부가 계엄군 공수부대 보내가지고 민간인 학살해서 안타깝게 실패하지만 요게 씨앗이 돼서 뭐가 벌어진 거야?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은 정권이 바뀌거나 누가 하야한 게 아니죠. 헌법이 간선제에서 무슨 제로? 직선제로 바뀐 거. 요 차이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잘 나오죠? 됐고. 모르시는 분은 손 들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나가세요. 루아나, 재밌는 일 없어? 어제 루아니 없어가지고 수업이 안 되더라고. 그치? 1시간 나갔고 2시간 나갔어. 제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198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무슨 픽이? 서울 무슨 픽이 개최가 됐어요.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이때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노태우였죠. 그러면 하는 김에 해보자. 중진국에서 선진국 넘어가는 사이에 항상 무슨 픽을 해요? 올림픽을 하죠. 그러면 일본이 완전 선진국 됐을 때 올림픽 했죠. 일본은 1964년에 무슨 올림픽을 했어요? 도쿄 올림픽을 하고 4년 있다가 1968년에 전 세계 경제 2위 미국 다음으로 2위 대국이 되죠. 언제까지 먹어요 이거를? 2010년 중국에게 뺏길 때까지 68년에서 2016까지 일본이 전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다. 이거 계속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언제 뺏겨요? 2010년에 누구한테? 닐산스 중국한테 경제 2위를 뺏긴다. 됐고요. 그러면 89년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볼게요. 1989년에는 자 일단 오랜만에 해보자. 여러분 타이완을 원래 타이완이라 하면 안 되죠. 타이완을 한자로 무슨 만이라 불러요? 대만. 나라 이름은 무슨 민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중화민국이죠. 국共내전 져가지고 1949년에 장제스가 어디로 도망쳐요? 타이완으로 49년에 도망치는 순간 이때부터 따라해볼게요. 무슨 영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갑니까? 1987년까지 타이완은 계속 무슨 영이야? 계엄령이죠. 사실상 누가 다 해먹어요? 국민당이 사실상 한 당이 무슨 제예요? 독재하죠. 일당 독재죠. 선거도 간선제야. 간선제고 장제스가 계속 하시다가 75년에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무슨 거가 장진거가 또 이어서 계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긴 한데 솔직히 100%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왜? 언론도 통제하지.
원래 여러분 민주주의는 당이 여러 개 되죠. 복수 다당제가 돼야 되는데 일당 독재고 또 무슨 영이야? 계엄령이라고요. 그런데 언제 계엄령이 풀려요? 1987년에 대만에서 계엄령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무슨 발을 디딘 거야? 민주화 첫 발 디딘 거죠? 요때 우리는 다음 해볼게요. 대만은 87년도에 무슨령이 해제가 돼요?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우리 한국은 6월 민주항쟁으로 무슨 제가 된 거야? 직선제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오늘 하이라이트 1989년 계엄령 철폐되고 2년 있다가 타이완에서 국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이 생기는 요거 따라해볼게요. 복수, 즉 한 당이 해먹다가 국민당 말고도 여러 당이 생깁니다. 복수 정당제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와, 그러면 타이완은 지금 두 번째 한 거죠. 87년에 계엄령 철폐, 89년에 타이완 복수 정당제 제도죠. 그 이제 국민당만 혼자 못해 먹는 거지. 이제 서서히 무슨화가 되고 있는 거야. 민주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1989년 타이완에서 복수 정당제가 했을 때 훨씬 큰 사건이 벌어졌죠. 해보자. 1989년 중공에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천안문 민주화 운동 혹은 중국어로天安門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자로는 무슨 문이라 불러요? 천안문이라 부르고 요걸 중국식으로 부르면 무슨 문?天安門 사건이라 불러요. 내용은 뭘까 해보자. 78년부터 덩샤오핑이 여러분 무슨 정책을 해요? 개방개혁을 해서 중국이 여러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중국은 여러분 누구만 권력을 갖고 있어요? 공산당 독재죠. 물어보자. 내 연봉이 10만원, 하루에 내가 10,000원 벌어. 니네도 10,000원 벌어. 다 가난하면 불만이 없어. 맞잖아. 선생님도 한 달에 100만원. 니네들도 100만원 벌면 불만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중국이 개방개혁하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 기업과 접촉하면서 얘네가 이권을 챙기는 정도가 우리 한국 사람이랑 스케일이 틀려요, 여러분. 내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도 중국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잖아. 삼성이 중국어라고 치면요, 누구냐? 공산당 간부의 손잡거야.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수십조거든요. 그게 누구 거냐? 예를 들면 공산당 되게 높은 사람의 아들의 아들 거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다 같이 가난했는데 78년부터 여러분 89년 몇 년 흘렀어요? 10년 흘렀는데 10배가 뭐야? 공산당 자식들은 열나 잘 살고 공산당이 여러분 계속 무슨 부패를 해요? 부정부패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지식인들이 야, 문제가 터졌다. 뭐냐? 우리가 경제는 지금 무슨 주의로 가고 있어?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공산당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 안 하니까 계속 부정부패한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벌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天安門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과정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 해보자. 자, 여러분, 이 당시 그 덩샤오핑은 뒤에 물러나 있고 여러분 후야 오방이라는 분이 사실상 총석이 대통령이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온건한 분이야. 이분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은 너무 부패하니까 나름대로 무슨화 민주화를 나름대로 주장한 분이야. 굉장한 좀 자유주의 인물이야. 이 사람은요, 봐봐, 완전히 공산당의 원로야. 4.12 쿠타타 때 막 스승이 막 살해당하고 대장정에 막 참여하고 1, 2차 국공합작 다 했던 분이야. 산전수전 다 겪었고 누가 이뻐하나? 원장님이 아니라 누구야? 덩샤오핑이 제일 이뻐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1989년에 심근경색, 한마디로 뭐야?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세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바로 학생과 민중의 지지를 엄청 얻었어. 그러면 후야오방에 무슨 식이 벌어지겠어요? 장례식이 벌어지겠죠. 그럼 제 얘기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족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3.1운동이 왜 벌어져요? 언제? 고종의 무슨 식날? 장례식날 벌어지죠. 내 장례식날 뭐가 벌어질까요? 우리 로아가 날 놀려? 그죠? 내 제상에 눕고 상상해봐. 자, 여러분 그 후야오방의 장례식날 베이징 천안문에 수많은 대학생, 시민들이 모여서 후야오방을 기리다가 갑자기 구호가 나와요. 공산당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후야오방의 말처럼 민주화를 하라. 언론을 탄압하지 말아라. 전면 개방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천안문,天安문에서 베이징이야. 벌어진 곳이 베이징에서 시민과 여러분 대학생들이 두 개야. 첫째, 정치도 민주화하자. 한마디로 뭐야? 공산당 독재를 끝내라. 두 번째, 공산당의 무슨 부패를, 부정부패를 바로잡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러분 중국이랑 틀리긴 틀려요.天安문 사건이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가요. 그 사이에 정부가 계속 협상을 해. 대학생 대표 불러다가 높은 고위 공산당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진압한 게 아니야. 한 5, 6개월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베이징에서 시작된天安문 사건이 전국으로 퍼지면 이거 감당이 안 되겠죠. 10억 명이 태극기 흔들어봐. 그러다가 공산당도 두 패로 갈려요. 맞다. 쟤네 말처럼 민주화다. 아니다. 공산당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1985년에 소련의 여러분 무슨 초프가, 고르바초프가 글라디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개혁하면서 동유럽 공산국가 그냥 포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989년에 폴란드가 공산당을 버리고 바벤사라는 사람을 뽑으면서 민주주의가 돼요. 배고파요? 헝가리. 그 다음에 뭐야? 유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폴란드, 헝가리, 유고, 그 다음에 체코에서 민주화가 돼버려. 심지어 여러분 이때 소련도 거의 공산당이 몰락해서 거의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깜짝 놀란 거야. 저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지금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지금 개방개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유럽. 그 다음에 또야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거 소련 공산당도 멘붕인 거야. 우리도 어찌 보면은 고르바초프보다 그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天安문에서도 이거 영향을 받은 거, 솔직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있잖아. 꼭 전후가 좀 틀리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거야. 잘못하면 우리 죽겠다. 민주화가 되는 수랑 여러분 다 끝나는 거야, 솔직히 얘네들은. 죄 지은 게 많잖아. 그래서 반반 싸우고 있는데 덩샤오핑이 결정을 내요. 아니다. 진압해라. 그래서 여러분 수십만 명의 군대가 가서 진압을 하는데 엄청 많이 죽어요. 근데 나라마다 신문사마다 틀린데 조금 극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 5,000명, 부상자 수천 명인데 유명한 사진이 있어. 자, 길이야. 엄청난 길이면 중국의 탱크가 수백 대가 막 나타난 거야. 여기 앞이에요. 탱크가 막 왔는데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 갑자기 중국 남학생이 탁 하나 가요. 딱 가서 여러분 우통을 벗었어. 우통을 벗고 여기 티셔츠 딱 입고 여기 거대한 탱크가 딱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거 생각해봐. 수백 대 탱크가 오는데 앞에 딱 막은 거야, 혼자서. 우통 딱 벗고. 그래서 이분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여튼 어서 들었는데 까먹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압을 해버리는데 이거 BBC야. 자, 볼게요.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기자에 의하면 일단天安문 사건 싹 진압한 다음에 언론 통제했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 그 증언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너네 시체 들 때 시체 한 명당 2명 붙는 거 알죠? 왜? 시체가 죽으면 이게 혼자 못 들어. 뭔지 알죠? 그래서 머리와 다리를 듣는데天安문 사건 이후에 시체를 치우는데 2명이 든 게 아니라 삽을 가져왔더래. 삽을. 무슨 말일까? 탱크가 경고한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수만 명이 서 있겠죠. 탱크가 쫙 쓴 다음에 경고했대. 해산해라. 해산하라. 안에서
탱크가 밟고 간 거야. 그럼 여러분, 얘 만약에 나를 탱크가 밟고 가면 어떻게 돼? 빡 터지겠죠. 몸이 터져서 뭐야? 우리 돼지고기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텄다는 증언이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충격으로 중국이 두 개로 갈라져. 공산당이. 야, 개방개혁 하지 말자. 잘못하면 저기 동유럽처럼 우리도 공산당이 무너지겠다. 반대파는 아니다. 공산당 지키면서 계속 자본주의 하자. 열렬히 싸움이 벌어져서 결론이 안 나. 3년 동안. 나중에 그 얘기 해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해보자. 앞으로天安문 사건이 나오면 누구의 죽음이 계기가 돼요? 후야 오방의 장례식 때 벌어졌다. 그리고 요때 몇 달 동안 벌어지는데 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해요. 그래서天安문 사건 때 학생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무슨 투쟁을 했다? 단식 투쟁을 했다. 하지만 무슨 핑이? 덩샤오핑이 여러분 뭐를 명령을 내려요? 진압을 명령을 내려서, 그렇죠? 확실한 숫자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 사망자가 5,000명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天安문 사건은 우리의 뭐랑 비슷해요? 5.18 민주화 운동이랑 중국의 무슨 사건이랑天安문 사건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왜냐? 둘 다 무슨화를 요구했어요.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둘 다 누구에게? 자국의 군대에게 죽음을 당했잖아. 우리는 개헌군, 여기는 인민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연도만 틀려요. 5.18은 1980년,天安문은 1989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꼭 외우세요. 그래서天安문 사건의 시작이 가장 큰 거는 개방개혁을 해서 이제 민주주의 맛을 봤죠. 그런데 공산당은 계속 무승부패해요. 부정부패하고 계속 무승격차가 커져요. 빈부차가 커지니까 민주화 요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키워드 해볼게요. 후야오방, 단식투쟁, 덩샤오핑의 강경진화. 그쵸? 외울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짜자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1990년에 뭐 특별한 사건이 있나? 그렇게 특별한 사건 없죠. 그쵸? 그리고 1991년에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봐봐. 1985년에 자, 일본이랑 미국이랑 무슨 합의를 했어요? 플라자 합의를 해서 1달러에 100엔을 1달러에 50원으로 해버렸더니 불경기가 올까봐 일본이 이자를 엄청나게 싸게 풀었더니 기업과 개인이 부동산을 막 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서 여러분 이때 상가와 주택 가격이 10배 이상 돼서 이거를 무슨 경제라 불러요? 버블 경제가 있었죠. 그 버블이 깨지기 시작한 게 91년부터 버블이 확 깨지면서 이제 일본이 경제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30년간 불경기의 시작이 된 거야. 언제? 91년. 그럼 물어보자. 불경기가 오면은 현재 정권 잡고 있는 정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욕먹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우리 자민당은 55년 체제 이후에 꾸준히 열심히 무슨 유착을 해왔어요? 정경 유착을 꾸준히 해왔는데 버블 경제까지 오니까 좀 있으면 무슨 당이 무너지겠어? 자민당이 무너지겠죠? 됐고요. 91년. 그러면 91년에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또 하나 해보자. 요때 잠깐만. 1979년. 혼자 웃었어요. 197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해보자. 중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수교했죠. 그런데 옛날 중국과 미국이 수교할 때 중국과 베트남이 무슨 전쟁이 시작했어요? 중월 전쟁이 시작됐죠. 캄보디아 때문에. 그리고 79년 10월 26일 날 누가 암살당하세요? 박정희 씨가 암살당하죠. 그리고 자 해보자. 그런데 요 중월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1989년까지 여러분 중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아요. 근데 붙어있으니까 언젠가 화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도 여러분 91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 경제개발하고 있으니까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91년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서로 용서하고 중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합니다. 하나만 두세요. 그러면 다시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한 게 언제야? 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게 언제야? 79년. 그러다가
중국과 베트남이 화해한 게 어디야? 91년. 91년, 그렇죠? 91년 중배 수교. 중배, 나는 친구인데, 중배. 자, 됐고요. 중배, 니호. 자, 됐고. 재밌는 일 없을까? 빡세지, 오늘. 자, 볼게요. 자, 그러면 1992년에는, 와, 사건이 엄청 많아요. 뭐가 있을까? 해볼게요, 여러분. 첫째, 한국이랑, 여러분, 중공이랑 드디어 한중 수교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누구 버린 거야? 중국이랑 수교했다는 거 누구 버린 거예요? 저때 대만 버린 거야. 대만의 대사를 그냥 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빨리 버렸죠. 일본은 언제 했어요? 72년. 그래도 우리가 20년 의리시킨 거지, 대만한테? 그래서 한중 수교는 92년. 근데 알아둘게요. 중국 오면서 누구도 와요? 한국과 베트남 수교도 언제야? 92년. 그럼 재밌게 해보자. 1991년에 이렇게 워. 중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다음에, 야, 우리 둘이 수교했으니까 내년엔 한국이랑 놀자 해서 1991년 중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다음에 1년 있다가 1992년 한국과 중국 정상수교, 그 다음에 한국과 베트남 정상수교. 이 되겠죠? 왜냐? 이미 베트남은 언제부터 도의모의해요? 1986년에 도의모의하니까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외울게요. 그런데 1992년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해볼게요. 1992년에 뜬금없이 여러분, 덩샤오핑이 지금 골치가 아픈 거야. 왜냐? 1989년에 잘 들어봐요.天安문 사건 이후에 공산당이 지금 내분이 났어요. 공산당이 내분이 나서, 야, 개방과 개혁을 그만두고 공산주의나 지키자. 왜냐? 봐봐 여러분,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1990년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어요. 그리고 헝가리, 루마니아, 벨기에, 체코 다 민주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잘못하면 제2의天安문이 벌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뭘 없애지? 개방과 개혁하지 말자요. 그랬을 때 더 한편으로는 아니다. 공산당 유지하면서 개방 개혁을 하자. 이런 싸움이 나오고 있을 때 덩샤오핑이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명령을 내려요. 내 부하들아, 나 덩샤오핑은 오늘 무슨 징에서? 베이징에서 한참 멀리 있는 샹하이, 광저우, 스저우, 광저우를 가겠다. 남쪽을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남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제 특구가 있죠, 여러분. 이거를 덩샤오핑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념이에요. 1992년에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라고 불러요. 남쪽을 순행해서 남쪽으로 베이징에서 남쪽 강남으로 가셔서 강화, 대화를 나눴다. 그쪽 사람이랑 대화 나눴다. 즉 남쪽으로 한번 순례 가셨다. 이거를 덩샤오핑의 1992년에 남순 강화야. 가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중국은 공산당을 유지하면서 계속 개방과 뭐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고 딱 외친 거야. 그 한마디로 이거야.天安문 사건 이후에 개방개혁 하지 말자는 파가 있는데 입 닥쳐. 필요 없어요. 개방개혁을 안 하면 망한다. 근데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면 그것도 망한다. 그래서 나는 개방개혁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주장하려고 한 게 뭐야? 1992년에 5번. 무슨 강화? 남순 강화예요. 그러면서 가신 김에, 자, 볼게요, 여러분. 가신 김에 뭘 하느냐? 여러분 재밌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샹하이다. 요게 샹하이면요. 요게, 잠깐만. 요게 대만이고, 요쪽이 광저우고, 여기 근처에 무슨 콩이 있어요? 홍콩이 있었죠. 그러면 덩샤오핑이 여러분 개방개혁 정책을 하면서 1990년에, 미안해요. 1900 정확히 80년에 홍콩 옆에 선전이라는 중국 땅을 경제 특구로 만들어요. 기억나죠? 덩샤오핑이 개방개혁하는 그 효시 1980년 홍콩 옆에 선전을 경제 특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순강화 가서 어디 가느냐? 샹하이에 가세요. 해보자. 샹하이에 서양식 건물이 많았죠. 서양의 조개지가 있던 곳이 어디야? 와이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신보. 그러면 샹하이 와이탄 건너편에 여러분 푸둥이란 지방이 있거든요. 샹하이 와이탄 건너편의 푸둥을 이때 경제특구로 만들어요. 이거야. 선전특구는 80년이죠. 80년인데 덩샤오핑이 1992년에 무슨 강화? 남순강화 간 김에 야 푸둥이 아니에요. 푸둥 지역도 경제특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덩샤오핑이 후회를 했대. 야 선전특구 만들 때 샹하이 와이탄 앞에 푸둥 특구를 같이 만들었으면 지금보다 10년 더 빨랐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만들었다 라고 되게 아쉬워하면서 푸둥 특구 만든 건 뭐야? 남순강화 목적이죠. 우리는 계속 뭘 하겠다. 개방개혁을 하겠다. 여러분 요거 내가 왜 강조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남순강화. 우리 애기 남순강화 왜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보니까 지책이 안 나와. 안 나와, 책에? 응. 나오지? 중요한 거야. 자,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외울게요. 1992년 남순강화. 그쵸? 개방개혁을 계속하겠다는 덩샤오핑의 외침. 가서 샹하이 와이탄 건너편에 무슨 동? 포동포동이야? 푸둥푸둥이야? 푸둥 경제특구. 뭐라고요? 푸둥 경제특구. 아, 좀만 더 할게. 응, 그래. 이렇게. 그래. 나도 갔다 올까? 자,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1993년이 됐어요. 1993년은 뭐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민당이 무슨 권을 잃어요? 정권을 잃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자민당이 언제부터 권력을 잡았어요? 따라해 볼게요. 1955년부터 우리가 무슨 당이 정권 잡았어? 자민당이 사실상 계속 권력을 잡았죠. 언제까지 여러분? 무너지는 1993년까지 자민당이 사실상 일본을 지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체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55년 체제인데 잘한 것도 많아요. 55년부터 연 경제 성장률이 10%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자민당이 권력을 잡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슨 유착이 발생해요? 정경 유착이 발생하죠. 정치가가 경제인에게 돈 받고 특혜를 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언제야? 1976년 따라해볼게요. 로키드라는 미국의 비행기 회사한테 이 당시 자민당의 짱이었던 자민당 출신 수상 여러분 다나카가 뇌물을 받죠. 근데 이때도 자민당이 안 무너지죠. 왜? 경제가 좋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요 1990년대 초중반 초에 해가지고요 리크루트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의 리크루트 회사가 20년간 수천억을 뿌린 거야. 이런 게 뻥뻥뻥뻥 터져요. 뻥뻥뻥뻥 터지는데 세 번째 1990년대 여러분 무슨 경제가 내려앉아요? 버블 경제가 깨지죠. 집값이 1억에서 50억까지 올랐다가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경기 파탄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민당이 계속 뭐야? 정경유착이었지, 뇌물받지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민당을 싫어하니까 1993년 자민당의 많은 국회의원이 뛰쳐나오고, 뭐 사회당, 공명당, 다른 당들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비자민당 무슨 정권이 들어서요?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들어서고 저때 총리가 호소카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55년에서 93년까지 잘 나가던 자민당이 어떻게 여러분 정권을 처음 잃게 되는 게 언제가 되는 거야? 93년.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버블 경제가 붕괴된 거야. 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계사 배우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전쟁들의 원인이 거의 뭐야?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우리 동사는 아니지만 세계사에서 여러분 2차 대전이 딱 거의 끝날 때쯤에 모든 전쟁의 원인은 돈이구나. 경제가 무너지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되잖아.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 나만 잘 살 수는 없어요. 독일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프랑스와 영국도 무너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볼게요. 1944년에 브레턴 우즈 협약을 맺어서 뭐를 만들어?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가트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야. 야 봐봐. 만약에 세종대왕이 대통령 하시는데 그 해에 IMF가 터지면 세종대왕 욕할까 안 할까? 욕해. 경기가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정치인 욕하는 건 당연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래서 1993년에는 비자민당이 연립정권을 하고 잠시 무슨 당이 무너졌다. 자민당이 무너졌다. 그쵸? 자, 그러면 자, 199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즘에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요즘에. 해볼게, 여러분. 자, 해볼게. 대만이, 잠깐만, 써보자. 1987년에 대만에서 무슨 령이 처리돼요? 계엄령이 처리되죠. 그 다음에 1989년에 대만에서 복수 무슨 제가 돼요? 복수 정당제가 뭐야? 국민당 말고 여러 당이 생길 수가 있죠. 점점 민주화가 되죠. 근데 해볼게. 전두환 해보자. 전두환 씨가 왜 욕먹느냐? 전두환 때 헌법이 무슨 제였어요? 간선제야. 대통령을 장충체육관에 따라해볼게요. 외우지 마세요. 대통령 무슨 인단?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전두환 후와 5,000명이 장축제육관에 모여서 전두환 뽑아주고 다음엔 반드시 무슨 태우가 돼요? 노태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87년 탁 했더니 억하고 죽더라. 박종철 군 고문한 사건 계기로 무슨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으로 무슨 제가 된 거야? 대통령 우리가 뽑는 직선제가 된 거잖아. 그럼 빨리 볼게요. 여러분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무슨 통이라 불러요? 총통이야. 뭐의 합성어야?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장제스나 장진고 계속 무슨 제였어요? 간선제야. 자기 부하들이 모여서 뽑아준 거야. 데모에서요. 대만에 해보자. 드디어 타이완이 1994년 대만의 대통령 총통을 국민이 직접 뽑는 무슨 제로 바꿨다. 직선제로 바꿨다. 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여태까지는 묻혔어 이게. 이 문제가 잘 안 나오고 문제 나와봐야 뭐 나왔어요? 2000년에 천슈 이벤이 옌벤이 됐다. 밖에 안 나왔죠. 천슈 이벤. 자, 그러면 해보자. 대만에서 1994년 총통 직선제가 됐어. 그럼 그 전까지 뭐였다는 거야? 간선제죠. 그럼 이거랑 같은 게 뭐야 우리? 1987년 우리 시민들이 6월 무슨 항쟁으로? 민주항쟁으로 우리도 무슨 제가 되었다. 직선제가 되었다. 그럼 내가 보기엔 이 문제 참 괜찮은 것 같아. 가번에 말 어렵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때부터 총통을 뭐 뽑기로 했다. 살짝 문장 좀 이상하게 보여주고 아래에다가 6.29 선언 딱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헷갈리지만 좀만 생각해보면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직선제 쟁취가 된 거지. 그쵸? 됐고요. 그래서 1994년에 총통, 대만 총통 직선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94년까지 했죠. 자, 그러면 199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해줄게요. 애들 표정이 어차피 네가 할 거잖아. 피곤하지? 오늘 이따가 요 쇼가 끝나고 자고 확 깨주게 해줄게, 형님이. 더 얼굴에 알코올 물 뿌려야지. 자, 볼게요, 여러분. 1999년에요. WTO라고 세계 무슨 기구가 만들어져요?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넘어가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얘들아? 좀 설명해 봐봐. 여러분, 냉전 체제에도, 자, 1947년에 브레튼 우즈가 만든 가트라는 기구가 있었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데, 각 국은 니네만 잘 사는 보호무역하지 말아라. 무역할 때 좀 자유롭게 하고 관세도 적당히 매겨라. 이게 뭐야? 가트야. 하지만 문제는 뭐냐? 미국은 당연히 자기 부하인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타이완, 필리핀 잘해주겠죠. 어떤 식으로? 돈도 퍼주고, 야, 일본아, 한국아, 타이완아, 필리핀아, 수출해. 내가 적자 보더라도 니네 잘해줄게. 소련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하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게 돈 대주고 물건 주겠죠. 왜? 패싸움 하니까 내 편이 중요하잖아. 그러면
얘네들 소련 부하들이랑 미국 부하들은 미국이나 물건 바로 잘 사는데 소련과 미국은 여러분 무슨 전 하느라고? 냉전하느라고요. 무기 가격이 많이 들어가지고 둘 다 경제 파탄이야. 그런 와중에 여러분 1989년에 냉전이 끝났죠. 냉전 끝나고 미국이 봤더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최고의 뭐가 된 거야? 가난뱅이가 된 거야. 이때 미국의 그 전에 레이건이 등장해서 야, 좀 있으면 냉전 끝난다. 냉전 끝나면 우리 그지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하고 뭐고 소용없다. 이제 야, 한국 문 열어. 일본 너 문 열어. 너 문 열어. 이제 자유경쟁해서 우리 미국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안 봐준다. 다 문 열어. 우리 미국이 돈 벌 거야. 여러분 요 주의를 이게 뭐예요? 무슨 손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자유주의가 다시 20세기에 나타났다. 이거를 신자유주의라 불러요. 그럼 이때부터는 동맹이고 그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미국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너 공평하게 문 열어라. 야, 한국 너 왜 니네 차는 미국에 파는데 우리 미국 차 못 팔게 문 열어. 그거 어기면 감시하려고 만든 게 뭐예요? WTO 세계무역기구인데 좋은 점도 있어. WTO에 가입하면요 제재도 하지만 WTO에 가입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관세를 깎아주기도 하고 자유무역할 때 공평하게 해서 WTO에 가입하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나쁜 개방도 해야 되지만 보호도 해주는 거야. 또 여기 안 끼면 왕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지자마자 한국도 바로 들어가고요. 일본도 바로 들어갑니다. 왜? 여기 안 들어가면 미국이랑 무역을 못 하거든. 유럽과도. 미국이 만든 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중국은 아직 안 넣어져요. 안 넣어져요. 그러면 중국은 왕따였어요. WTO에 못 들어갔다가 시험 나왔죠? 중국은 언제 들어가느냐? 따라해볼게요.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거야. 몇 년도? 2001년. 자, 그러면 또 외워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WTO 있기 전에 WTO 역할한 게 누구야?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좌우무역, 자후무역, 자유무역이랑 관세 조정하다가 그게 변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WTO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세계무역기구. 됐어요. 자, 우리 애기들 더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미안해. 선생님이 잘못했어. 자, 1995년에 무슨 TO가 생겼어요? WTO. 세계무역기구 해서 생기자마자 누가 가입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가입했고, 대신에 중국은 언제 가입한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중국은 2001년에 가입해서 호랑이가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그러면 딱 9년 있다가 2010년에 중국이 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거야. 이거 WTO와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자. 199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몰라도 나오진 않아. 나오진 않고 이건 그냥 넘어갈까? 이것도 영어인데.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김영삼 할아버지는 영어를 좋아해요. 해볼게. 국사 해보자. 자, 우리의 김영삼 할아버지는 와, 영어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을 1993년에서 1998년까지 하는데 김영삼 할아버지 영어 되게 좋아해보자. 1995년에 WTO에 가입하시고 1996년에 오이를 좋아하세요. OECD에 가입하시고 1997년에 나는 F야! 무슨 F? IMF를 맞아버리잖아. 여러분 요거 하나만 국사지만 요거 하나 기억하면 재밌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김영삼 할아버지는 영어를 좋아하네. WTO 무슨 CD? OECD 나는 F다. 무슨 F? IMF. 그러면 1996년에는 우리가 무슨 CD에 가입하는 해예요? OECD죠. 그런데 1997년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태 봤더니 더 하면 밀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